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좀 있으면 테슬라 어닝콜인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뉴스와 스페이스X를 통해서 몇 가지 인투이션이 좀 생각이 나서 이거는 좀 쉐어해볼까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사이버 트럭으로 FSD 쓴 소감이라든지 같은 길을 간 거죠. 지난 영상에 모델 S로 갔는데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버전도 다르고 차가 다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영상에 대한 설명도 좀 코멘트가 제가 좀 너무 대충 넘어가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에도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비교라든지 조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센티브가 좀 줄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제 앱에 확인해 보면 제 리퍼럴 코드를 쓰면 1000불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500불로 바뀐다는 뉴스가 떠 있어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S랑 X 비싼 모델은 여전히 1000불 깎아주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1000불로 떠 있는 것 같은데 3랑 Y는 많은 분들이 리퍼럴 코드를 써서 이미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리퍼럴도 테슬라는요 마켓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매번 확인해 보시는 걸.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이제 FSD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사실 때 FSD 트랜스퍼가 안 됐는데 이런 프로모션이 있을 때 항상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번 프로모션에 사이버 트럭도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0%, 0% 파이낸싱이 되는데 이제 without FSD purchase로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시시각각. 그리고 이건 개인 신용도, 이건 미국 한정인데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도 변동하기 때문에 꼭 프로모션이면 이제 더 잘 받을 확률이 있지만 개인 신용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그리고 재미난 거는 아마 지로 다운 행사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운페이 없이 차를 사는 건데 그 다운페이가 사실 없는 게 아니라 텍스 크레딧이 있잖아요. 그 텍스 크레딧을 다운페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신박한 다운페이가 없는 듯 있는 듯 텍스 크레딧 자기가 받는 건데 여튼 지로 다운하고 0% 파이낸싱. 좀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리퍼럴 인센티브를 줄인 거 보면 3랑 Y는 잘 팔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연말 푸시가 항상 그러니까 요맘때쯤 사는 게 항상 베스트이지 않나. 그러니까 9월 12월 되기 전에 한 9월 10월 요때가 인센티브까지 해서 매년 보면은 그때 이제 3분기 때 이제 4분기 넘어가는 요때가 항상 지금까지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분들은 그냥 마켓 프라이스로 파니까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페이스X가 헤비 부스터를 젓가락 잡듯이 잡았죠. 이 부스터의 크기는 70m가 넘고 이제 다 합치면 당연히 이제 120m, 뭐 130m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진짜 생각해 볼 점이 프리시전 랜딩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팔콘 헤비로 리턴 시키는 거는 그냥 적당히 배 위라든지 땅에다가 큰 원에다가 이만큼 해서 그냥 알아서 떨어지면 이제 삼각 발이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착륙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는 저 젓가락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것도 AI랑 비슷하더라고요. 데이터가 쌓이고 그거에 대한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파라미터들이죠. 어떻게 하면 로켓의 이제 조절 능력이라든지 어떻게 분사해야 되는지 각종 데이터들이 모여서 조금씩 프리시전 랜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타링크 쏘자고 팔콘 헤비를 엄청나게 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거 착륙하는 것도 엄한데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이제 원형 안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위치 하나하나도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 프리시전이 좋아지는 거죠. 거기서 쌓인 데이터 경험으로 이제는 이 큰 거를 그 젓가락 사이에 넣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 리얼타임 컨트롤이라는 게 저게 젓가락 사이로 왔을 때 적정한 타이밍에 젓가락이 탁 잡아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 헤비 부스터 꼭대기에 거는
장치가 탁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람들이 이제 리모컨으로 혹은 뭐 RC 카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요즘은 세밀하게 조절이 되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만 삐뚤어지게 되면 저 스트럭처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걸 잡는 젓가락에 대한 받는 충격이라든지 이게 어마무시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사리 이건 배터리랑 비슷한 거죠. 단순히 키운다 그래서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정밀해지고 더 강력한 안 그랬다가는 그냥 젓가락이 부서지든 저 거는 장치가 부서지든 뭘 하든 부서져서 그대로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그러니까 AI 트레이닝하는 접근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더 발전이 돼서 지금은 이제 완성 단계가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차근차근 밟아가면서도 돈도 버는 그러니까 흡사 이런 통폐합시키고 스페이스X나 테슬라나 FSD에 있어서도 트레이닝 된 게 또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로봇에도 트랜스퍼 되고 요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플랜들을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잘 짜는 것 같아요. 이미 스타링크로는 유일하게 우주 기업으로 프로필업을 하게 됐죠. 야, 이걸로 벌써 돈을 벌다니? 제가 저거 옹호할 때 절대 돈 못 번다든지 좀 망했다라고 많은 위성 인터넷 사업자들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진짜 잘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달에 가는 거. 결국 이제 화성까지 가는 거지만 1차 목표는 달에 가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헬리움 3를 얘기를 했죠. 이게 지구상에 너무 레어해서 톤당 수십조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뭐 다른 걸로도 돈을 먼저 벌 수 있다라는 근데 아직 우주로 가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지만 그러니까 별로 사실 경제적으로는 할 의미가 없죠.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버는 돈이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안보랑 엮여지면은 이게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궁무진한 무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달의 땅은 1967년에 아우터 스페이스 트리티 때문에 달은 누구도 소유권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하나만 알고 그 다음 거를 많은 분들이 간과하더라고요. 미국이 커머셜 스페이스 런치 컴퍼티블 이상한 이런 2015년에 어떤 조약? 약간 이런 걸 만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달의 땅은 누구도 소유권은 없지만 거기 가서 마이닝하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그 회사 겁니다. 현재로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캐 갖고 오면은 그냥 현재까지는 자기 겁니다. 그냥 캐 갖고 오면은. 근데 달에 지금 헬륨 3뿐만 아니라 어떤 자원이 있을지 이것도 근데 이제 지구에서 마켓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하지만 우주라는 달이라는 아직 정말 무한한 공간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포텐셜에 대해서 깃발을 꽂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닝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 군사기지화 될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럼 달에서 이제 지구를 타격하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는 그냥 건너 듣는 얘기로는 그냥 투자금만 뽑을 수 있으면 안보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냥 계속 진행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 꼴을 못 보겠죠.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 써서라도 중국도 정말 호기롭게 진짜 더 이상 중국은 기술 후진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미국이 하고 진짜 말만 저러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달의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원이라든지 사기업들이 가서 리소스를 이런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 사실상 소유하게 되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땅 따먹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안보 면에서 여러 면에서 중국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남에도 지금 중국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것들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중국은 벌써 이런 작업을 착수해 가는데, 그래서 달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뭐라도 기지 세우고 막 이렇게 되면은 딴 나라들은 정말 손가락만 빨고 있게 되는. 지금 이거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스페이스X만이, 그러니까 사실 보낼 수 있는 기술은 많죠. 근데 경제적으로 그나마 이게 운영될 수 있게, 그러면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달에 저 무한 아직 언노운이지만 무언가 터지게 되면은 그 막대한 이익을 스페이스X와 꼭 된다는 게 아니지만 그만큼 또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걸 노리고 큰 그림을 보고 간다는 게 참 부러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흡사 옛날 대항해 시대 식민지를 개척하는, 지금이야 지구가 어떻게 돼 있고 다 아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슨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구가 동그란지도 둥글다는 것도 인식이 잘 안 되던 시절인데 그걸 배를 몰고 망망대해를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개척해서 엄청난 이익을 나중에 많은 사람도 죽고 이랬지만 희생이 따랐지만,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경제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겹쳐 보인다라는 거죠. 이 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 눈 뜨고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나는데, 제일 진짜 선봉에 있는 건 스페이스X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의 FS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GM 주식이 엄청 폭등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트럭하고 SUV의 하이 디맨드. 그러니까 전기차를 잘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트럭하고 SUV 내연기관을 잘 팔아서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프로덕션을 더 올리고, 저게 전기 픽업 트럭이 아니에요. 그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기름 먹는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주식이 거의 10% 가까이 오르는. 이러니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한테 전기차를 잘 만들라고 얘기하기가, 당장의 실적을 좋게 만들려면은 진짜 기름 태우는 이런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 비쳐 보여서 전기차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좀 만감이 교차하게 됐고요. 테슬라가 마켓 쉐어를 이제 어닝콜 앞두고 딜리버리를 좀 상세히 좀 보면은 여전히 탑3는 전기차, 미국 내 탑3는 Y3 사이버 트럭입니다. 미쳤대요. GM이 내연기관 트럭을 잘 팔아서 저렇게 됐는데 여기 전기차에선 당당히 탑3가 사이버 트럭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죠. 근데 전체 마켓 쉐어는 좀 반이 좀 이제 안 되는 경쟁사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탑3에 저 사이버 트럭을 올렸다라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비싼 차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테슬라의 저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드 마기. 깜짝 놀란 게 혼다 프롤로그라고 이제 혼다에서 나오는 전기차인데 이것도 이 정도나 팔았을 줄이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혼다도 의외로 토요타와 달리 참 대단한 것 같고, 현대 아이오닉 5 여기 현대도 꽤 선전하고 있죠. 쉐비 이코넉스, 근데 블레이저 만대도 못 파는, 좀 안타깝고, 리비안 R1S도 선방했지만 좀 작년 대비 많이 줄은 모습, 이게 좀 대비가 되죠. 그만큼 참 사이버 트럭을 잘 팔고 있다. 요런 거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방금 우회전 할 때도요. 모델 S에서는 이게 시야가 가려졌는데도 그걸 잘 미는데, 사이버 트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차고가 높다 보니까 시야가 좀 잘 확보돼서 차가 옆에 있으면은 가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려지나 안 가려지나 모델 S랑 약간 그 느낌이 달랐다는 거죠. 이거 왼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옆에 SUV나 이런 게 서져 있으면 모델 S 같은 경우는 안 보여서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물론 그쪽이 더 세팅이 공격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밀어넣는. 사이버 트럭은 아직 제가 그 업데이트를 못 받아서. 그리고 모델 S 영상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한번 좌회전으로 꺾고 그 다음 블럭에서 꺾는
근데 모델 S 같은 경우는 여기서 쓱 하고 왼쪽으로 가서, 근데 흡사 사람같이 공격적으로 제가 세팅해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델 S 같은 경우는 이 길을 돌아올 때도 실금에서만 이제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전에 이랬던 적이 있죠. 예, 지금 여기죠, 여기. 아까 저 차처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긴 한데, 아니면 사이버 트럭 같이 차선을 지키고 가던가. 정리하면 지금 모델 S 버전은 공격적으로 세팅했을 때 12.5.4는 사람이 약간 그 편의나 상황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도로 좀 따르는 편이고, 현재 사이버 트럭은 굉장히 법을 엄청 준수를 잘하고 갑니다. 그게 여기 속도에서도 느껴지는데, 모델 S는 결국은 과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커먼 스피드죠. 지금 뭐 절다 추월하는데 여기 제한 속도 한 35인데 여기 35로 달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델 S도 굉장히 빨리 가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결국 그것마저도 옆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추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간에는 아니 봐 주변에서 날 추월하는데 나는 그저 좀 더 그냥 뻥 뚫려 있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갈 뿐이야 라는데, 지금 교통량이 많긴 한데 돌아올 때도 사이버 트럭을 테스트해 보면은 40을 안 넘더라고요. 한참 진짜 차가 없고 그냥 빵 뚫리면 40 조금 넘게 가는, 그럼 벌써 사람들 날아다니거든요. 굉장히 제한 속도를 써보니까 여기서 준수하듯이 쓴다. 예, 어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정말 살짝 오버하는 정도?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 게 많이 느껴졌고요. 근데 이제 다음 버전 12.5.6에서는 공격적으로 할 거냐, 좀 칠링하면서 할 거냐, 그걸 세팅을 하게 한다니까 그게 과연 비슷해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은 굉장히 조심 운전을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차 크기라든지 데이터량, 뭐 팔린 양이라든지 그런 게 다 고려돼서 세팅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뭐 그렇다고 이상한 건 아니고요. 이거 도로폭이 엄청 좁거든요. 지금 쓰레기통 서 있지, 차 서 있지, 이걸 꽤 그래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그걸 잘 이게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까지 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좀 가는데, 그래도 100% 믿으면 안 되죠. 그래도 전에 보면 철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칼같이 쓰는 걸 봐서는 상황을 인식해서, 아까 같은 상황도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호등은 그 앞에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철길이 있다든지, 그런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혹은 비운다든지, 그러니까 비워야 될 때는 비워야 되고, 인식하는 건 확실히 인식해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진짜 다시 봐도 그렇지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안 잡고 가는 거는, 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철길을 넘어서 좌회전을 한다든지, 저기서 차들이 계속 나와서 서로 부딪힐 뻔하고, 여기서 영상엔 담기지 않았지만 진짜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다 보면은 얘가 사고를 사람들이 모는 차니까 몇 번 부닥칠 뻔하는, 사고가 막 날 뻔한 것 같은 것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서행을 한다든지 그런 걸 인식해서 요즘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걸 영상에 다 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공사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칼같이 더 복잡한 공사 구간도 하는 거는 두 차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완벽히 100% 믿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근데 똑같은 길을 갔는데 결론은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라는 게, 프로그래밍이라면은 주어진 일에 항상 똑같이 반복을 할 텐데 다른 차로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판단이 판이하게 정말 다르다라는 게, 좀 인공지능, 뭔가 지능이 좀 있는 애를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